은행 창구에서 내 이름이 불렸을 때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지금 나는 중년인데 마음 한가운데는 아직도 어린 내가 서 있었다. 어른이 되기도 전에 집안을 떠받치던 아이, 남들은 부모 기대며 크는데 나는 부모를 먹여 살려야 했던 아이였다. 직원은 내 연봉을 확인했고 대출 가능한 금액을 설명하며 서류를 앞으로 밀어놓았다. 그런데 내 옆에는 내가 아니라 아버지가 서 있었다. 아버지는 내 대신 고개를 끄덕이고 내 대신 웃고 내 대신 서류를 넘겼다. 마치 이 자리가 원래 자기 자리인 것처럼 너무 자연스러웠다. 아버지는 나를 보자 내가 직접 오면 더 빨리 된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알았다. 이건 부탁이 아니었다. 상의가 아니었다. 이미 결정된 일이었고 나는 마지막 도장을 찍으러 불려온 사람이었다. 나는 한참을 서 있다가 겨우 말했다. 안 된다고, 대출은 안 된다고. 말을 꺼내는 순간 목이 잠겼다. 거절하는 게 맞는데도 가슴이 죄를 지은 사람처럼 뛰었다. 아버지는 내 얼굴을 잠시 보더니 낮게 말했다. 지금 자기를 망신 주는 거냐고. 그 말이 귀에 꽂히자 속이 싸늘해졌다. 내 이름으로 빚을 지려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은 너무 익숙했다. 우리 집에서는 오래전부터 비슷한 말이 반복되어 왔다. 너는 우리를 곤란하게 하면 안 된다. 너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면 안 된다. 너는 우리를 살려야 한다. 그 말들이 내 어깨를 눌렀고 나는 그 무게에 눌린 채 살아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차에서 한동안 내리지 못했다. 분노보다 먼저 서러움이 올라왔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었다. 내가 아들이 아니라 통장처럼 취급되는 순간을 똑똑히 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장면은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었다. 나는 고등학생 때부터 혼자 벌어 살았다. IMF 이후 집안이 무너졌고 아버지는 직장을 잃었고 부모님의 수입은 매달 이자 내기도 빠듯했다. 그때 나는 너무 빨리 알게 됐다.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하고 그 누군가는 내가 될 거라는 사실을. 그래서 나는 학교를 다니면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주 5일 하루 10시간. 급식비를 내고 문제집을 사고 학비를 냈다. 남들에겐 당연한 학원, 새 교복, 친구들과 간식 먹는 시간이 나에게는 사치였다. 친구들이 학교 끝나고 떡볶이를 먹으러 가고 노래방에 가고 웃으며 걸을 때 나는 계산대 앞에서 잔돈을 맞추고 있었다. 그때 나는 늘 생각했다. 오늘만 버티자. 내일만 버티자. 그렇게 버티면 언젠가 집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고 믿었다. 아버지는 그때부터 자주 전화를 했다. 통장에 돈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 담뱃값이 필요하다는 말.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져서 결국 돈을 보냈다. 어머니도 말했다. 다른 집 엄마들은 다 뭐가 하나씩 있더라. 나는 없어서. 나는 그 말이 서러움인 줄 알았고 서러움을 달래는 방법은 돈뿐이라고 믿었다. 지금 돌아보면 그건 서러움이 아니라 내 마음을 붙잡는 말이었다. 나는 착해서 보낸 게 아니라 무서워서 보냈다. 내가 거절하면 이 집이 무너질 것 같았고 내가 거절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단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쉬는 날에도 마음이 쉬지 못했다. 언제 또 돈 이야기가 나올지, 언제 또 죄책감이 올라올지 늘 긴장했다. 군대에 갔을 때가 오히려 숨통이 트였다는 말을 나는 이해한다. 내게도 그랬다. 아이러니하게도 군대가 내 인생에서 가장 규칙적으로 잠을 자고 밥을 먹던 시기였다. 그런데 그때도 아버지는 군인 월급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다. 담뱃값 정도는 줄 수 있지 않냐고 말했다. 나는 군복을 입고도 송금을 눌렀다. 그때의 나는 가족을 책임지는 게 어른의 도리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건 도리가 아니라 습관이었다.
내 마음과 내 필요를 늘 뒤로 미루는 습관이었다. 제대 후 취업을 했을 때 나는 비로소 숨을 길게 쉬어보려 했다. 이제는 좀 나아질 거라고, 이제는 부모도 다시 일을 하며 살아갈 거라고. 그런데 그 무렵 부모는 그나마 다니던 일을 그만두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내 마음이 서늘해졌다. 내가 벌기 시작하면 우리 집도 다시 일어설 거라고 믿었는데 내 월급이 부모의 생활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때부터 애써 덮어두었던 생각들이 물밑에서 올라왔다. 학원 보내줘서 편하게 공부하던 친구들. 학교 끝나면 떡볶이 먹으러 노래방 가던 친구들. 나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것들. 그 모든 장면들이 그때부터 자꾸 떠올랐다. 그동안 나는 현실을 탓하며 참고 살았는데 사실은 누군가의 책임이 내 몫으로 옮겨온 채 굳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시간이 흘러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릴 준비를 했다. 그래서 매달 부모에게 일정 금액을 보냈다. 50에서 100. 그 정도면 서로 숨을 쉴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요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는 또 연락했다. 20만 원만 더 보내라. 어디 갈 일이 있다. 옷을 사야 한다. 어머니도 연락했다. 화장품 하나만 사주면 안 되겠니? 나는 속이 뒤집혔지만 또 보냈다. 왜냐하면 부모는 늘 같은 방식으로 나를 몰아붙였기 때문이다. 너는 우리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 너는 우리를 버릴 거냐?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무너졌고 무너질 때마다 돈을 보냈고 돈을 보내면 잠깐 마음이 조용해졌다. 그 조용함을 대가로 내 삶은 조금씩 달아갔다. 나는 내가 나쁜 아들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는데 그렇게 애쓰는 동안 나는 내 삶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가 대출 이야기를 꺼냈다. 내가 직장이 있으니 대출이 잘 나오지 않겠냐? 그 말은 돈 이야기가 아니었다. 내 미래를 담보로 잡겠다는 말이었다. 대출은 결국 갚는 사람이 책임자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너무 자연스럽게 그 말을 꺼냈다. 마치 내 미래가 원래부터 가족의 것인 것처럼. 은행에서 그 장면을 본 그날 밤 아버지는 집 앞까지 찾아왔다. 급하다며 문을 두드렸다. 아버지 손에는 은행 서류가 들려 있었다. 오늘만 처리하면 된다며 들어오라고 했다. 나는 문을 완전히 열지 않았다. 아버지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신분증이랑 도장부터 찾았다. 그 순간 나는 온몸이 차가워졌다. 내 이름을 빌려달라는 말이 아니라 내 이름을 가져가려는 모습이었다. 나는 문 앞에서 아주 짧게 말했다. 안 된다고. 내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아버지는 목소리를 높였다. 너 요즘 왜 이러냐고 했다. 어머니도 전화로 울먹이며 말했다.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고 했다. 그 말이 내 마음을 또 흔들었다. 흔들리는 마음은 죄책감이었다. 어릴 때부터 길들여진 두려움이었다. 그날 나는 배우자와 마주 앉았다. 서로 말이 없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더 분명해졌다. 이건 부모를 돕는 문제가 아니라 내 가정을 지키는 문제라는 것. 내가 무너지면 내 가정이 무너진다는 것. 오늘 거절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계속 끌려간다는 것. 나는 그제야 알았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부모의 요구만이 아니라 내 안에 쌓인 죄책감이라는 걸. 그 죄책감은 내가 착해서 생긴 게 아니었다. 어릴 때부터 내가 집을 살려야 한다는 말에 길들여져서 생긴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을 정했다. 더는 그때그때 미안해서 끌려가지 않기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돕고 그 이상은 못한다고 말하기로 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빚을 만드는 일만큼은 절대 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정하지 않으면 나는 평생 같은 자리에서 또 흔들릴 걸 알았다. 그리고 더 달라는 말이 와도 길게 말하지 않기로 했다. 말이 길어지면 결국 내가 또 미안해지고 또 흔들린다는 걸 아니까.
나는 그동안 계속 설명하며 버텼다. 이해해달라고, 사정이 있다고, 다음 달엔 어렵다고. 그런데 그럴수록 더 힘들어졌다. 이제는 말보다 내 선택을 지키는 게 먼저였다. 며칠 뒤 아버지가 다시 전화를 했다. 너 요즘 사람 달라졌다고 말했다. 나는 길게 말하지 않았다. 정해진 만큼만 가능하다고 했다. 대출은 안 된다고 했다. 아버지는 화를 냈고 어머니는 서운하다고 했다. 그날 밤도 마음은 흔들렸다. 하지만 나는 같은 말을 반복했다. 정해진 만큼만 가능해. 대출은 안 돼. 그 말은 부모랑 싸우려고 한 말이 아니었다. 나부터 무너지지 않으려고, 내 삶을 지키려고 한 말이었다. 부모가 내 마음을 다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다. 끝까지 섭섭해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게 현실일 때도 많다. 따뜻한 말 한마디만 기다리며 버티다 보면 내 인생이 먼저 닳는다. 그래서 나는 다른 선택을 했다. 부모를 미워하지 않더라도 내 삶을 통째로 내어주지는 않기로. 돕되 끌려가지 않기로. 내 가정이 흔들리지 않게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기로. 내 마음이 불편하다는 건 내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다는 건 내 삶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그러니 거창한 결심보다 작은 원칙이 필요하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돕는다. 하지만 그 이상은 멈춘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빚은 만들지 않는다.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과 내 삶을 지키는 일은 같이 갈 수 있다. 그 둘을 같이 지키는 게 어른이다. 사랑은 남기되 내 가정과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선을 지키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의 지혜다.